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는 사실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처음이자 마지막 성취인 대학, 이 대학의 본질이 뭔지 저는 그래요. 대학이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할까? 그럼 의진 씨한테 대학이란 어떤 건가요? 대학이요. 예. 근데 저는 대학은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뭔가 사회생활을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뭐 선후배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면서, 근데 좀 더 자유로운,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의 뭐 통제나 부모님의 뭐 감시나 아니 뭔가 이런 거가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느낌이라면, 대학교는 굉장히 자율적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의 본질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논하자면 예. 사실 저는 그 부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어떻게 정해서 학문 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어떤 박사나 석박사나 뭐 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쪽으로 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그냥 그 경험만 가지고 졸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요즘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다양한 가치들, 그리고 뭔가 공부 자체에 그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네. 반대로 사회에서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꼭 대학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죠. 원래 중등교육기관까지가 고등학교까지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이 뭐 같이 MT를 가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전 별로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4년을 무조건 여기서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그냥 수업만 듣기 재미없잖아요. 콘텐츠. 그래서 자기들끼리 콘텐츠 만들었다 생각해요. 막 유튜브 쇼츠 보면서 출퇴근하는 것 마냥. 네네네. 그러면서 마치 출퇴근도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좀 그 비싼 돈 내면서, 물론 미국에 비하면 싸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만 바꿔봤자 유학 갈 때 문제가 되지만 저는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그 뭐 안철수 그 씨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어떻게요? 저는 이 저출산 문제도 대학교 4년까지 나오고요, 휴학 2년 때리고요, 군대 2년 갔다고 나면 남자들 28부터 돈 벌어요. 근데 그마저도 요번에는 원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28이 원코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한번 실패해요. 아, 이거 내 적성 안 맞아. 그럼 바로 캥거루족. 바로 그냥 거기서부터 퇴근하면 롤만 하는 롤창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등골 브레이커로. 등골 브레이커로 사야 되는 거. 그리고 아빠가 뭐라고 하면 나도 이제 나이가 30인데 에이씨 좀 서로 말 안 하고 오히려 가정 불화가 생기고. 초등학교도 6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5년, 중등 뭐 고등도 다 2년 반 2년으로 다 줄이고, 대학도 훨씬 빨리 가가지고 한 3년으로 끝내야 돼요. 바첼러, 그러니까 학사라는 기준이 그 120학점 이수하는데 4년씩 걸리는 것도 저는 시간 낭비 같고요. 조금 더 우리들이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원코인 투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대학의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박사를 따면 이학 박사라잖아요. 테크니컬하지 않게 하면. 네네. 그런 이학 박사 계열하고 아예 취업을 위한 좀 테크니컬하고 친기업적이고 친산업적인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영역을 철저하게 나눠서 연구할 거면 확실하게 연구를 하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얘네들이 그냥 일단 인문계 뭐 대학 타이틀 달아야 되니까 갔다가 국문과 갔어요. 뭐 선생님, 교직 이수에서 선생님, 아니면 뭐 좀 뭐 등단, 그거 외에는 뭐 없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수님들은 이 중에서 내가 석박사를 할 놈을 뽑아서 얘랑 같이 연구도 하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자기도 연구를 하는데, 그런 얘네들이 그냥 다 편입해 버리고 딴 데 가고 유학 갔다 휴학하고 안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대학이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교수님들도 이제 순수하게 자기가 연구를 하거나 가르치려는 목적보다는 내 밥벌이를 위해서 이제 그렇죠. 생계 유지가 크죠. 생계 유지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걸 또 국가는 세금으로 또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과도기 같아요. 너무 인구수가 타타노스를 당해가지고 대학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낭비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대학교를 많이 안 갔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대학교를 나와야지 성공한다라는 게 생겨버려가지고 요즘은 거의 한 7, 80%가 대학을 진학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 이제 좀 더 상위의 교육기관으로서 분별력을 갖추게 한다거나 그런 게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거 분별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이 또 생겼잖아요. 아, 예, 맞아요. 대학원 원래 있었지만은, 그래서 요즘은 취업하려고 뭔가 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석사까지 하고 하다가도 뭔가 좀 눈치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박사까지 하고. 저는 이런 학벌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높다고 막 국뽕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인적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나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회 진출 시기가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예. 군대도 포함해서 요즘은 게다가 취업도 진짜 뭐 30 초반에 초중반에 입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30이면은 단순히 연애가 아니라 결혼도 고민해야 되고 뭐 양육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엔 너무 늦죠. 맞아요. 예,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대학교라던가 그런 거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고 뭔가 다른 활동을 했다는 다른 가치를 창출해 줄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에 있어서 이제 대학의 본질에 대한 고민까지 왔는데 일단은 이게 뭐 동덕여대 학생들만 이렇게 뭐 문매를 맞고 이러는 것도 좀 안타까워요. 어린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또 사회 진출해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근시안적인 이슈에 자기들의 시간과 어떤 노력들이 뺏기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비전 플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이슈에 사로잡혀서 시간과 정신이 뺏긴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게 노출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사회적인 문매를 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되게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은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만 어쨌든 선택에 대한 결과일 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럼 거라는 책임은 생각은 해요. 져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환이 결국엔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되고 근데 결국에는 전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대 존재의 본질은 여대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추진해 나가고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남녀 평등이니까. 그럼요. 더 이상 여대가 필요 없는 안전한 세상 그리고 여성에게 여자이기 때문에 강요되는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높아도 괜찮은 그런 사회까지 나아가는데 뭐 저도 한 명의 어른으로서 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오늘도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제 동생이랑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논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네. 아무튼 이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이 사회 진출할 텐데 행복하고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멋진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또 여기까지